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홍삼만 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 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한테 딱이네. 딱이야. 애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나도 마카 산삼. 나도. 검색창에 마카 산삼 또는 영한 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 네이처 마카 산삼이 답입니다. 마카 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우주에서 마카와 산삼을 하나로 만든 회사는 영한 네이처가 유일합니다. 유사 검색어 회사에 주의하시고 영한 네이처를 꼭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엠블록셀 전정배입니다. 지금까지 채용 공고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는 미국 애플, 구글, 중국의 샤오미처럼 사람한테는 충성하지 않는 수평적 조직 문화를 추구합니다. 4월 27일 중국 파운더 테크놀로지와 30억 원 투자 영서를 체결합니다. 나쁜 짓을 하지 않고도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미국 애플, 구글, 중국 샤오미 같은 회사가 한국에도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구글에서 엠블록셀을 검색해주세요. 엠블록셀, 발음이 좀 어렵죠? 구글에서는 조금 틀려도 다 검색됩니다. 엠블록셀, 한국의 샤오미를 목표로 하는 엠블록셀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김종철의 비언프 비즈니스 언프렌들리. 화요일의 고정 코너 김종철의 비언프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김종철 오마이뉴스 경제부장 그리고 김지혜 경제부 기자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오늘 김종철 기자가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대신 오늘 이 자리에는 김시연 오마이뉴스 경제부 기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시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네, 저는 처음 뵙네요. 제가 팟짱을 진행하면서는 처음 인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어김없이 오마이뉴스 대표 민혁 기자 맞죠? 예. 네, 김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동안 잘 보내셨나요? 네. 네, 잘 보내셨어요. 네, 오늘따라 더 미모가 빛나는 아이고. 김지혜 기자. 네, 참 우리 방송이 오디오라서 다행입니다. 이제 확인을 못 시켜드려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 언제 한번 저희 비디오 방송을 통해서 인사를 같이 해보도록 하고요. 김종철 기자가 출장 갔나요? 예, 지금 중국 상하이에서 모토쇼가 열리고 있는데요. 네, 아주 즐겁게 출장을 하셨습니다. 부럽습니다. 네. 같이 가시지 혼자 가셨네요. 네, 팟짱 식구인데 저만 놓고 가셨어요. 네, 김시현 기자가 오랜만에 팟짱에 나와서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 자, 오늘 한번 셋이서 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희 기자의 발로 뛰는 경제 들어보죠.
김지혜의 발로 뛰는 경제. 성완종 리스트가 금융권까지 강타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정치권뿐 아니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 은행장, 금융권 고위 인사들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벌였다는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인데요. 성 전 회장이 국회의원으로 정무위에서 활동하던 기간인 지난 2012년 5월부터 2년 동안 전직 신재윤 금융위원장은 6차례, 최수연 금감원장은 4차례 만났습니다. 지난 2013년 10월 경남기업의 세 번째 워크아웃을 앞두고는 워크아웃 실무자인 금감원 기업금융개선국장을 직접 의원회관으로 불러 만나기도 했습니다. 금융당국을 상대로 채권단에 경남기업이 유리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팔성 전 우리은행장과 서진원 당시 신한은행장, 김용환 전 수출입은행장 등 금융계 고위 인사들과의 약속이 일정표에 나타나 있습니다. 네, 그 성완종 리스트 파문, 이게 정치권뿐만 아니라 금융권에도 이게 번지고 있는데, 아니, 워크아웃을 앞둔 시점에서 워크아웃 실무자를 만났다. 이건 뭐 의혹을 충분히 살만한 행동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일단 뭐 국회의원이 네. 그 자기 정무위에 소속한 뭐 관계 금융기관 대표라든지 만난다는 네. 자체가 뭐 이상한 건 아닙니다. 아주 일상적인 일이고요. 그래요?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경남기업의 어떤 하나의 기업 대표란 말이에요. 대표로서 네. 이제 그 이권이 개입된 상황에서 만난다는 건 아무래도 이제 오비락처럼 좀 네.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워크아웃 과정을 좀 살펴보면 수상한 게 좀 있는데요. 네. 이 채권단이 워크아웃 과정에서 성완종 회장에게 이제 감자가 필요하다. 감자라는 것은 대주주 주식의 지분을 축소하는 건데요. 네. 이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금감원은 성 회장의 지분을 줄이지 말라. 그러니까 감자를 하지 말자. 이렇게 지시를 하는 건데요. 네. 이때 아마 지금 말씀하신 그 기업금융개선국장이 관여한 것이 아닌가 감사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감자는 통상적으로 경영에 실패한 대주주 이제 주식을 빼앗아서 채권단이 가져가는 건데도 금감원이 이 채권단의 의견을 무시하고 성 회장 손을 들어준 건데 이 과정이 좀 수상쩍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하네요. 이 정황을 놓고 보면은 이 과정이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성완종 그 새누리당 전 의원이죠. 이분이 이제 경남기업 경영진에 있으면서도 그 정무위에서 활동하고 이런 것 자체가 논란의 불씨를 키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것도 검찰 수사에서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저희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 들어보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1심 형량이 가볍다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은 머리를 한 가닥으로 묶고 지난해 영장심사 이후 4개월여 동안 깊은 후회 속에 반성의 시간을 보냈다며 흐느꼈습니다. 다만 1심 재판에서부터 양측 주장이 엇갈리던 항로 변경죄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찰과 공방을 벌였습니다. 조 전 부사장 변호인 측은 1심 재판부가 항로의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했다며 주장했고, 검찰은 항공기가 문을 닫고 탑승 게이트를 출발했다면 항로를 따라 운항 중인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마찬가지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실형을 유지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검찰이 3년을 구형했는데 쟁점이 그거죠. 이게 비행기가 문을 닫고 탑승 게이트를 출발한 게 과연 이게 항로인지 이게 과연 탑승 게이트를 출발한 것 자체가 항로를 따라 운항 중인 상태인 건지 아닌지 이게 쟁점인데 1심에서는 재판부가 이게 항로 변경죄가 맞다고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네. 그러니까 검찰은 꾸준히 계속 항로 변경죄가 맞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변호인 측은 그 항로의 개념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 토잉카로 끌고 간 부분은 항로가 아니다. 네. 그러니까 운항을 한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탑승 게이트를 출발했다면 저희 승객들 입장에서나
기본적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는 비행기가 출발했다, 그렇죠. 이륙하는구나 그렇게 느끼는 상태인데 이게 항로의 개념이 아니다. 이런 변호인 측의 입장이 잘 받아들여질지 예, 또 받아들이기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바뀐 것이 있다면 네. 또 조 전 부사장이 처음 재판 때는 그 턱을 갠 모습을 첫 공판 때 턱을 개고 있어서 뭐 재판장들의 좀 지적도 받고 이랬잖아요. 네. 그래서 반성의 기미가 안 보인다. 검찰이 이렇게 지적들도 많이 했었는데 이번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는 굉장히 흐느끼면서 아이들이 보고 싶다. 또 우울증에 시달린다. 네. 굉장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변호인 측도 강요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반성의 의미로 무죄 주장 철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재판장한테 호소를 해서 감정적으로 호소를 해서 좀 1년으로 낮추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항로 변경죄 이것이 어떻게 적용될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처음보다 많이 이제 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간 그런 네. 느낌인데 읍소 전략을 쓰고 있다 이렇게 좀 보이네요. 다음 달 22일이 선고 공판이라고요? 네. 네, 어떻게 재판부가 판단할지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들어보죠. 갤럭시 S6 시리즈 보조금이 출시 일주일 만에 대폭 인상되자 출시 전 예약 판매 행사를 통해 단말기를 미리 구입한 소비자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SK텔레콤과 KT, LG U+ 등 이동통신 3사는 이달 초 인터넷에서 일제히 갤럭시 S6 시리즈를 예약 판매했고 구매자들에게는 출시 당일에 보조금이 적용됐습니다. 그런데 이통 3사가 단말기 출시 일주일 만인 17일과 18일에 이례적으로 보조금을 크게 올린 겁니다. 이렇다 보니 출시 전 구매를 서두른 충성 고객이 손해를 본 셈이 됐습니다. 네. 정말 충성 고객이 손해를 본 셈인데 정말 억울할 것 같아요. 이건 뭐 구제 방법이 없나요? 뭐 이런 경우가 처음은 아닙니다. 네. 그 이전에 아이폰 6 때도 그 보조금을 갑자기 올린 경우가 있는데요. 맞아요. 그 이번에도 문제가 뭐였냐면 그 갤럭시 S6와 갤럭시 S6 엣지 두 모델이 있었는데 네. 상대적으로 엣지의 어떤 공급량이 적었어요. 그런데 수요는 오히려 엣지 수요가 많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엣지를 많이 사려고 했죠. 네. 근데 상대적으로 S6는 이제 수요가 적었고 그러니까 이제 S6의 보조금을 대폭 올리고 상대적으로 엣지는 이제 그다지 오르지 않았거든요. 네. 수요가 많으니까. 그렇죠. 수요를 좀 이쪽으로 그 S6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이제 네. 보조금을 올린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아이폰 6 16기가에 적용됐던 그렇죠. 그런 느낌이네요. 네. 참 얼마나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게 비교를 한 걸 보니까요. 네. KT 순 완전 무한 99요금제를 선택을 하고 갤럭시 S6 32GB를 사게 되면 네. 보조금이 기존에는 21만 1,000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상향이 돼서 32만 7,000원으로 보조금이 오른 거죠. 11만 원이나 더 올랐네요. 네, 근데 이제 보조금이? 대리점 같은 네. 데서 추가 지원금까지 고려를 하면 소비자들이 직접 사는 것은 이제 최저 48만 원까지도 살 수 있다고 해요. 지금 네. 이 갤럭시 S6를. 그래서 출시 첫 주보다 13만 3,400원이나 저렴해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찍 사신 예약 판매 구매자들은 굉장히 좀 억울하실 것 같아요. 네. 아니 계속 이게 반복이 되면 그 통신사와 소비자 간의 신뢰가 무너지는 상황인데 통신사 입장에서도 이런 건 어떻게 바로 잡든가 뭔가 뭐 묘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따가 이제 또 따로 말씀을 드릴 텐데 네. 그 이 단톡법의 어떤 그 규정을 어떤 좀 지켜야 되는 그런 한계가 이번에도 좀 작용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일주일 이상 그 일주일마다 이제 공시를 해서 요금제를 그 보조금을 바꾸게 돼 있는데 네. 그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네. 이를테면 뭐 이거를 뭐 2주나 4주나 뭐 한 달 정도 늘리게 되면 이렇게 뭐 갑자기 일주일 만에 이렇게 갑자기 손해 보는 경우는 생기지 않겠죠. 근데 거꾸로 보면은 또 이제 소비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고 싶은데 네. 그 기간이 늘어나면은 이제 많이 기다려야 되죠. 그렇죠. 그 기간 동안은 오히려 또 손해를 봐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고 어렵네요. 좀 양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또 휴대폰 구매하시는 갤럭시 S6 시리즈 구매하시는 분들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좀 방안이 마련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김재기 기자 뭐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은데.
표정이. 아, 저도 핸드폰을 네, 바꿔야 되는데요. 언제 살지. 지금 제가 노트 2를 쓰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2년이 되니까 생명을 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꿔야 되는데 언제 사야 될지 이 기사를 보니까 굉장히 고민이 되네요. 그러게요. 네. 언제 사야 될지 계속해서 시점을 네.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자, 다음에 새로운 휴대폰 구매하면 한번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발로 뛰는 경제 김재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종철의 비염푸는 바디토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종철 경제부장이 상하이에 있는 관계로 김시현 경제부 기자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꿀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꿀팁. 정말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줄여서 단통법이라고 부르는데, 지난해 10월부터죠. 이동통신사가 휴대폰 보조금을 공시하고 엄격하게 지키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곳에서 최신 고가 단말기를 싸게 구입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전에는 많이 떴었는데, 오늘은 단통법 6개월을 맞아서 휴대폰을 싸게 사는 법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특집 같은 분위기네요. 애청자분들에게 꿀팁을 드리는 그런 순간인데, 오마이뉴스 경제팀에서 통신 분야를 맡고 있는 김시현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아무래도 제 전공 분야다 보니까 이제 통신 네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6년째 지금 이 이동통신이나 이쪽 스마트폰 이쪽을 좀 맡고 있는데, 네. 지금 어떻게 보면 6년 만에 가장 큰 변화인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궁금하신 것도 많을 것 같고 할 얘기도 많습니다. 단통법 이거에 대해서 아직도 전 잘 모르겠어요. 헷갈리고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어떻게 휴대폰을 사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도 김재희 기자가 발로 뛰는 경기에서 갤럭시 S6 보조금 얘기를 했는데, 야, 이거 일주일 만에 보조금이 갑자기 오르면 막 기다렸다가 갤럭시 S6 나오면 사야지 막 기다렸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이 단통법이 소비자들의 차별을 없앤다, 이런 취지에서 만든 법인데 이게 소용이 없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른바 이제 갤럭시 대란, 네. 아이폰 대란, 이런 게 이제 쑥 들어갔거든요, 사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뽐뿌 같은 일부 네. 이제 커뮤니티를 가면은 진짜 80만 원, 90만 원 단말기도 거의 공짜폰에 가깝게 살 수 있는 그랬죠. 시대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시대는 글쎄요, 거의 끝나지 않았나 싶고요. 네. 문제는 이제 어떤 이런 아까처럼 기간이나 네. 요금제에 따른 차별이 여전하다는 겁니다. 일주일 단위로 이제 보조금이 공시가 되니까 네. 일주일 차이로 누구는 10만 원 비싸게 사고 누구는 한 10만 원 더 싸게 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 이제 30만 원이라고 얘기했는데 30만 원 보조금을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99 요금제면 거의 한 달에 10만 원 이상 요금제를 써야지 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금제에 따라서 그렇죠. 달라지는군요. 그러니까 3만 원, 4만 원짜리 요금제를 쓰시는 분은 기껏해야 10만 원, 많아야 네. 10만 원 정도밖에 받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좀 차별이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이 생기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차별을 없앤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주일 만에 보조금 금액이 달라지고, 그리고 기간이나 요금제에 따라서 차별이 생기고, 이런 건 바뀌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단통법과 함께 제가 눈여겨봤던 게 분리요금제예요. 이 분리요금제, 단말기를 살 때 보조금 대신 요금 할인을 선택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보조금을 받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요금 할인이 나을까요? 정리 좀 해주세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 보조금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네. 앞으로 이번 주 금요일이죠. 4월 24일부터는 요금 할인이 훨씬 더 유리해집니다. 이제 할인율이 달라진 건데요. 네네. 방통위가 지난주에 12%였던 요금 할인율을 20%로 대폭 올렸거든요. 네. 잘 실감이 안 나실 텐데요. 네네. 지금 이번에 갤럭시 S6 보조금이 많다 그러는데, 지금 S6 32가 최대 보조금이 이제 32만 7천 원, 거의 33만 원 상한선에 가까운데, 그걸 한번 24개월 동안 요금 할인율로 따져봤습니다. 그랬더니 할인율로 따져보니까 12.5%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요금 할인을 24개월 동안 받는 비율하고 네. 보조금을 받았을 때 그걸 24개월 동안 요금으로 얼마나 깎아줬는지를 따져보니까 네.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슷하다. 지금 볼 때
그러면 이게 보조금을 그래도 받는 게 지금 나은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보조금이 조금 더 유리하죠. 지금은 유리하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20% 올라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네. 그 지금까지는 12%를 받으면은 그 아까 똑같이 비교하죠. 99요금제로 네. 10만 원짜리 요금제가 최대니까 그걸로 받으면은 이제 요금 12% 할인을 받으면 24개월 동안 약 31만 원 정도 할인을 받을 수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게 20% 올라가면 무려 52만 6천 원이 됩니다. 거의 한 14만 원 이상이 뛰는 거죠. 많이 늘어나네요. 그렇죠. 네. 근데 문제는 지금 보조금 상한선은 33만 원이란 말이에요. 네. 요게 이제 유통점에서 15%까지 추가 할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37만 9,500원. 그러니까 네. 4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그럼 누가 보더라도 아무리 지금 갤럭시 S 보조금이 많다 하더라도 그 37만 9,500원을 넘을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는. 네. 그런데 이 보조금 대신에 요금 할인을 택한다. 24일부터. 그러면 최대 5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선택은 자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24일부터 만약에 이제 휴대폰을 구입한다면은 이 요금 할인을 선택해서 52만 원 정도의 이익을 뭐 보려고 하겠고 보조금이라고 해봤자 40만 원이 안 되는데 뭐 당연한 선택 아닌가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게요. 그 지금까지 12% 요금 할인을 선택한 사용자가 네. 한 15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지난 3월 기준으로. 그러니까 네.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한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조금이 익숙해서 그런가요? 그렇죠. 아직까지 사람들은 그 단말기 보조금을 받는 데 익숙하지 그 요금 할인에 대한 어떤 그 홍보도 안 돼 있고 네. 결정적으로 그 유통점에서 우리가 유통점에 가면 그 매장에서 상인들이 권하는 어떤 요금제나 네. 단말기 쓰잖아요. 네. 근데 상인들 입장에서는 보조금을 주는 게 이익이지 요금 할인을 하게 되면 별로 사실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상인들은 적극적으로 그 보조금을 권하게 되는 거죠. 저도 이 요금 할인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저도 몰랐어요. 보조금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 또 이유가 있네요. 보조금을 권하는 이유가.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네. 이통사 입장에서는요. 그 요금 할인을 선택하는 소비자가 늘면 늘수록 그 매출이 줄어듭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요금 이를테면 내가 3만 원짜리 요금제 쓰던 사람이 지금 3만 원만 낸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은 그 1만 원 정도의 이제 매출이 줄어드는 거죠. 근데 보조금도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네. 보조금은 다릅니다. 보조금은 일단 요금 그 매출은 유지가 되는 거고 네. 그 마케팅 비용으로 그 보조금이 빠지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매출은 유지되면서 이익만 약간 이제 감소하는 이제 그런 형태가 돼 버리기 때문에 네. 그 이통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적죠. 그러니까 매출을 유지하는 게 또 중요하니까 그렇죠. 회사 입장에서는요. 정말 몰랐던 사실인데 그러면 요금 할인을 해야겠네요. 24일부터는 특히 그렇게 볼 수 있나요? 꼭 그렇게만도 아닌 게 자꾸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네네. 죄송한데 자, 그럼 이통사가 가만히 있겠느냐? 아. 왜냐하면 지금 보조금에는 그 네. 이통사뿐만 아니라 그 제조사, 그러니까 삼성이나 LG나 이런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조금은 통신사와 그 제조사가 분담을 해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사용자한테. 근데 요금 할인은 온전히 이통사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똑같이 20만 원, 20만 원 할인해준다고 하더라도 네. 소비자가 그 요금 할인 선택하면 20만 원은 고스란히 이통사가 부담하는 거고 네. 그 보조금을 만약에 선택하면은 적어도 한 뭐 반반 정도 치면 네. 제조사가 10만 원, 이통사가 10만 원 부담하니까 이통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보조금이 더 낮죠. 그렇네요. 24일부터 요금 할인 수준이 올라가면 이통사에서도 뭐 다른 대책이나 이런 걸 내놓겠네요. 어떻습니까? 자신의 매출을 줄이지 않기 위해서 뭔가 수를 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 보조금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중저가 요금제에서의 상한선은 그 따로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99 요금제에서 최대 보조금을 준다면 네. 요금제가 낮아질수록 비례해 가지고 그 보조금도 줄어들겠죠. 예. 네. 그런데 그 일부 지금도 보면은 저가 단말기 같은 경우에는 그 폭이 하락폭이 적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 똑같은 그 단말기를 사더라도 네. 그 저가 요금제 선택했을 때 그랑 고가 요금제 선택했을 때랑 보조금 차이가 크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 그래요? 예,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볼까요? 네. 그 지난 1월에 발표된 이제 삼성 갤럭시 A5라는 네. 그 보급형 단말기가 있습니다.
출고가가 48만 원이니까 지금 갤럭시 S6의 한 절반 정도 수준이죠. 네. 근데 뭐 성능은 뭐 못지 않은데요. 예. 지금 아까 말씀드렸을 때 갤럭시 S6의 보조금을 요금 할인으로 따졌을 때 그 한 12% 정도 할인율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최대 보조금은 오히려 갤럭시 S6보다 낮습니다. 아, 보조금 자체는 그렇죠. 낮다. 한 23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아까 지금 6는 그 30만 원 넘는다고 했잖아요. 네, 30 뭐 추가 할인까지 포함하면 37만 원, 그렇죠. 38만 원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 제품은 최대 보조금은 다 합쳐도 3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중저가로 내려가면 큰 차이가 없어요. 한 5, 6 요금제, 한 6일 요금제, 한 5, 6만 원대 요금제에 가도 한 20만 원대의 그 보조금 유지가 됩니다. 그걸 따져봤더니 할인율이 한 17%가 되더라고요. 17%요? 그렇죠. 네. 오히려 고가 요금제에서는 할인율이 한 12%인데 저가 요금제로 갈수록 할인율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이게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고가 요금제는 요금 할인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저가 요금제로 가면은 요금 할인은 따라서 낮아지거든요. 할인율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 할인 요금은 할인 줄어들겠죠. 줄어들겠네요. 그렇죠. 요금제가 낮아질수록.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보조금을 이렇게 올려버리면 적어도 한 3, 4만 원대 요금제에서는 보조금이 요금 할인보다 더 유리해진 상황이 되겠죠. 바로 이제 이런 뭐 꼼수라기보다는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쁠 건 없습니다, 사실. 예, 뭐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어렵네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높은 요금제, 뭐 10만 원짜리 요금제, 뭐 그럴 때는 요금 할인이 아무래도 유리한 그런 상황이지만 중저가 요금제, 요금제가 싸지면은 그만큼 할인 폭도 줄어들기 때문에 할인 요금도 줄어들기 때문에 보조금이 더 나올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결국 이통사에 달린 문제인데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통사 입장에서는 요금 할인보다는 보조금이 유리하다고 봤을 때는 지금 어차피 사용자들은 구구요금제 사용자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5만 원대, 6만 원대 몰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용자들을 어디로 가져가느냐가 이제 관건일 거고. 그러니까 이통사 입장에서는 그 5만 원대, 6만 원대 요금제의 보조금을 높임으로써 요금 할인으로 가려는 소비자들을 보조금으로 돌리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24일 이후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이유가 그겁니다. 24일 이후 이통사 입장에서는 보조금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 네. 24일 이후에 휴대폰을 구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아까 말씀하신 중저가 단말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도 이왕이면 갤럭시 S6나 아이폰 6 같은 최신 단말기가 낫지 않나요? 값이 싸면 그만큼 성능도 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도 있는데 스마트폰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한 초기였다면 좀 그런 문제가 좀 심각했는데요. 지금 5년, 6년 지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성능들이 상향 평준화됐거든요.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는 아이폰만 계속 썼었는데 갤럭시 같은 것도 S 시리즈 있잖아요. S 뭐 4, 5, 6 아니면 노트 뭐 이런 걸 좀 써야 쓸만하지. 다른 거는 좀 버벅이고 이러지 않나요? 이제 눈높이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PC를 쓰실 때 꼭 최고 사양 고집하지 않거든요. 무슨 게임 전문가가 아니면 그럼 이제 얼리 어댑터시군요. 아무튼 그러니까 지금 일반 사용자들이 쓰기에 지금 스마트폰의 성능이 너무 지금 그 고사양이 돼 버린 거죠. 지금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뭐 QHD라고 쿼드 HD라고 해서 그 해상도가 엄청나게 높은데 보통 FHD라고 우리가 TV 많이 보잖아요. FHD나 HD급만 하더라도 사실 작은 스마트폰을 보기에 충분히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 최고 고가 이제 스마트폰들이 계속 이제 뭐 듀얼 코어도 모자라서 쿼드 코어다, 또 뭐 이제 FHD다 계속 성능을 높이고 있어요. 근데 과연 그런 고성능이 일반 사용자들한테 과연 쓸모가 있느냐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한 80만 원, 90만 원대 고가 단말기죠. 갤럭시 S6나 이제 갤럭시 노트 4나 아이폰 6 이런 게 해당이 될 겁니다. 이런 단말기에서 약간 한 단계 사양을 낮춘 그 모델들이 거의 30만 원에서 50만 원대 중저가로 출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도 좀 차이가 나지 않나요? 차이는 분명히 있죠. 아무래도 이제 눈높이가 그 좋은 거 쓰다 보면 그 낮은 단말기가 쓸모가 좀 약간 좀 떨어져 보인다는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또 거기에 또 익숙하고 쓰다 보면은 이제 그렇게 불편함을 느낄 정도의 어떤 수준은 넘었다. 그러니까 다 기본은 한다. 기본은 한다. 예, 그렇죠. 기본은 한다라고 보면 된다. 예.
그래서 한번 하나 좀 비교를 해보고 싶은데요. 네. 그 작년 10월에 출시된 갤럭시 노트 4 아시죠? 네. 지금 출고가가 한 95만 원대입니다. 아. 그리고 또 올해 1월에 갤럭시 A7 아까 네. 이제 A5를 말씀드렸는데 A7은 그보다는 좀 약간 한 단계 좀 사양이 좋은. 그렇죠. 네. 이 제품 출고가가 58만 4천 원, 약 40만 원 차이가 납니다. 40만 원이나 차이가 나네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보면은 노트 4는 5.7인치의 QHD 아까 말씀드린 네. 그 요즘 최고 잘 나가는 QHD. 예. 그리고 이 A7은 5.5인치 풀 HD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한 단계 떨어지죠. 네. 그런데 뭐 여러분들 실감하시겠지만 지금 아이폰 6도 5.5인치인데 5.5인치 풀 HD면은 지금 아이폰 6 플러스급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5.5인치 풀 HD면 상당히 훌륭한 사양입니다. 네. 네, 결코 그러네요. 떨어진 사양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옥타코어 프로세서 이제 성능이라든지 네. 뭐 카메라 화소가 뭐 이제 노트 4는 1,600만 원 화소고 네. 그 A7은 뭐 1,300만 원 화소다. 아. 근데 또 비교하면 죄송하지만 아이폰 6는 800만 원 화소입니다. 아, 그래요? 1,300만 원 화소가 결코 떨어지는 화소가 아닙니다. 아이폰 사진이 잘 나오던데요. 그렇죠. 아. 그리고 메모리 용량 차이도 있어요. 뭐 32기가인데 이제 뭐 A7 16기가. 네. 그리고 뭐 노트 4는 이제 아시다시피 S펜이 있고 여러 가지 물론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근데 과연 그게 40만 원의 어떤 차이를 보일 만큼 큰 차이냐? 그런 좀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저는. 이거를 한번 주의 깊게 듣고 휴대폰 구매하실 때 정말 내가 얼리 아답터하고 꼭 이게 필요한지 이 사양이 필요한지 이걸 비교해 보셔야겠네요. 뭐 내가 어느 정도 뭐 게임을 할지 아니면은 그냥 메신저나 아니면 인터넷 서핑 정도만 할지 이런 것들도 따져 보셔야 되고요. 40만 원 차이 큰데요. 장윤선의 팟짱. 이게 근데 삼성에서만 이런 거 아닌가요? 뭐 LG도 마찬가지입니다. LG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LG가 지금 올해 이번 달에 이제 G4를 출시하는데요. G4요. 예. 네. 그 이 전 모델이 이제 G3입니다. 네. 작년에 이맘때 출시가 됐죠. 그리고 이 제품이 거의 90만 원대 나왔었어요. 아. 그런데 이제 얼마 안 있다가 G3 비트라는 이제 보급형 모델을 냈습니다. 네. 역시 이제 아까처럼 이제 성능 떨어지죠. 네. 그런데 지금 G3 같은 경우에는 5.5인치 QHD 네. 그리고 이제 G3 비트는 그보다 작은 5인치 HD 화면입니다. 아. 그리고 뭐 기본 메모리도 낮고 뭐 저장 네. 공간도 뭐 32기가가 8기가로 줄었으니까 많이 줄었죠. 네. 근데 이건 출고가가 한 30만 원대. 정확하게는 지금 29만 7천 원이거든요. 거의 그래요? 3분의 1이죠. 예. 물론 G3보다 성능은 떨어지지만 가격은 3분의 1에 나왔다. 네. 그러면 30만 원대면은 보조금 뭐 받고 하면은 거의 공짜폰인가요? 그렇죠. 아. 요금제에 따라서는 거의 공짜로 살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보조금, 요금 할인 관련해서 따져봐야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어떤 단말기를 쓸지 이걸 먼저 결정해야겠네요.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그래도 비싼 단말기를 사야 보조금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보조금이 많이 나오면 이 비싼 단말기도 좀 싸지고 그래서 소비자한테 좋고 이런 거 아닌가요? 여기서 또 재밌는 게 그겁니다. 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비싼 단말기일수록 보조금이 많았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단독법이 되면서 상한선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그 오히려 요금제에 따라서 보조금이 차이가 생깁니다. 아, 그 단말기의 가격으로 인해서 보조금 차이가 생기는 게 아니고 요금제에 따라서 생긴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싼 단말기라고 해서 보조금이 더 많고 네. 그 싼 단말기라고 해서 보조금이 적고 그런 게 아니라 네. 어차피 그 상한선에 비슷하게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그 싼 단말기를 그 비싼 요금제 쓰게 되면 네. 오히려 비싼 단말기를 싼 요금제 쓸 때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아, 그래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네네. 요새 이제 아까 LG를 말씀드렸는데 LG가 최근에 그 29만 원 7천 원짜리 네. 그러니까 출고가가 29만 원짜리 지볼트라는 제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제품이 지금 그 보조금이 월 3만 원대 요금제만 써도 20만 원이 들어갑니다. 오, 아까 많이 주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그 갤럭시 S6 같은 경우에 한 20만 원 보조금을 받으려면 네. 한 6만 원대, 7만 원대 요금제 써야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제품은 3만 원대 요금제만 써도 20만 원이니까 거의 한 9만 원. 거의 이제 네. 공짜에 가깝게 이제 구입할 수 있는 거죠.
이 공시지원금 이건 누가 정하는 거예요? 이 통사가 정하는 이 통사가 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G볼트를 내놓으면서 네. 우리는 3만 원대 요금제 공시지원금은 20만 원 이렇게 정해놓고 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중저가 요금제에 이제 보조금이 실리다 보니까 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갤럭시 S6나 이제 아이폰 6나 이런 고가 단말기에 의존하던 그 비율이 네.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한 8대 2 정도로 그 프리미엄 단말기에 대한 비중이 높았는데요. 네. 그 미래창조과학부가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올해 한 2, 3월 들어서 이 중저가 단말기 비중이 한 40%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요. 6대 4로 이제 격차가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저희가 만약에 휴대폰을 구입할 때 아까 김재희 기자도 얘기했지만 휴대폰 구입하려고 하면은 지금 선전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 S6나 뭐 아이폰 6나 이런 걸 꼭 사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중저가 단말기 이것도 괜찮네요. 요금제 뭐 이런 거 잘 선택하면 보조금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양이나 뭐 쓰는데 불편함도 없고 그렇네요. 이 중저가 단말기로 아예 나오는 제품도 있지만 네. 또 이제 초창기에 지금 뭐 아이폰 6나 뭐 이런 일부 제품들은 물론 예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이제 애플에서 네. 그 출고가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네. 근데 일부 이런 단말기를 빼면 나머지 제품들은 한 출시한 지 한 달, 2달, 석 달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출고가가 계속 떨어집니다. 그 아이폰 6 이런 일부 단말기를 제외하면 네. 대부분의 어떤 국내 단말기들은 그 한 달, 2달, 석 달 이렇게 지나가면 출고가 계속 떨어지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이제 갤럭시 S5 같은 경우에도 그 출고할 때는 작년에 출고할 때는 90만 원대 나왔는데 네. 지금은 이제 출고가가 60만 원대까지 떨어졌죠. 네. 이게 1년 만에 이렇게 된 건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굳이 뭐 최신 제품을 고집할 필요가 이제 점점 없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휴대폰 저희가 맨 처음에 구매할 때는 정말 최신형 사야 된다. 요금제도 좀 많이 내야 보조금도 많이 받고 싸게 산다. 이런 인식이 강했는데 단통법 시행 이후에 이런 게 조금씩 이런 인식이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나중에 살 때 잘 보고 사야겠는데요. 제가 한번 질문 하나 할까요? 네네. 박정우 기자는 어떤 통신사 요금제 쓰시나요? 저요. 저는 SK 통신사 쓰고 있고요. 요금제는 56 요금제를 쓰고 있습니다. 56 요금제면 뭐 용량이 꽤 많을 텐데 네. 다 써요? 지금 음성 통화가 200분 정도 되는데 1시간 정도 남는 것 같아요. 남고 그래도 이제 무선 그 통신 그 데이터 관련해서는 6기가 정도 제가 쓰고 있는데 그거는 다 쓰고요. 6기가 주어진 거는요. 그 아마 지금 이 통사 고객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한번 알뜰폰 한번 옮겨 보시는 게 어떨까 한번 좀 권유를 해드리는데. 알뜰폰이요? 그래요. 글쎄요. 근데 뭐 이동통신사 이런 거 보면 장기 고객한테는 혜택도 많이 주고 어떻게 보면은 멤버십 카드나 이런 것도 있고 좀 옮기기 좀 아까운 것 같은데 알뜰폰이 제 경우에 나을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보통 2년 약정에 걸려서 통신사를 못 옮기는 경우가 많은데 네. 약정이 끝났다면 저는 알뜰폰을 옮기라고 좀 과감히 권해드립니다. 그래요. 네. 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저도 네. 이제 그 통신사 모 통신사에서 그 4.2 요금제 그러니까 월 한 4만 5천 원 정도를 내고 네. 썼는데 그것과 똑같은 어떤 음성 통화 그 데이터 사용량을 갖고 알뜰폰을 옮겼더니 통신 요금이 2만 1천 원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거의 2만 반값으로 1,000원이요? 떨어진 거죠. 네. 싸긴 싼데 근데 이제 핸드폰을 살 때 휴대폰 살 때 보조금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비싸게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처음에 살 때는? 그렇죠. 네. 이제 쓰던 폰이 있으면은 그걸 그대로 가져오면 되고 네. 쉽게 말하면 이제 유심 전용 요금제라고 해서 유심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폰은 내가 가져오고 네. 그 알뜰폰 통신사에서 그 유심만 사서 끼우면 이제 쓰는 건데 네. 그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언락폰이라고 해서 그 어느 통신사에서나 쓸 수 있는 이제 공단말기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걸 아예 저는 샀어요. 원가를. 비싸잖아요. 비싸죠. 네. 예. 근데 따져봤습니다. 네. 그 저 같은 경우 아이폰 6 이제 64기가 모델을 샀는데 뭐 이유는 일단 통신사에서 그 모델을 아예 구할 수 없었던 때였으니까 네. 그 가격이 98만 원이었습니다. 아, 일시불로 사실 사기에는 네. 비싸네요. 부담이 됐는데 네. 그 따져봤습니다. 그래서 그 단말기를 공단말기를 사고 네. 그리고 그 아까 2만 1천 원짜리 요금제로 2년간 썼을 때 네. 그 합한 금액 통신 예, 비용하고 그 통신사에서 이제 보조금 받고 뭐 이제 사이요금제로 계속 썼을 쓰고, 때 예. 비교해봤더니 오히려 쌌어요. 그래요? 그 사람들이 이런 계산을 잘 안 해보는데
네. 한번 그런 걸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2년 동안 그 보조금을 받았을 때 2년 동안 약정이 묶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그 비싼 이통사 요금을 2년 동안 썼을 때 내가 드리는 돈하고 네. 그 보조금 받은 할인 받은 거를 합쳐도 네. 과연 이게 그 이익인가? 차라리 보조금 안 받고 이렇게 단말기 사서 내가 원하는 싼 요금제를 써서 쓰는 게 오히려 더 이익이 아닌가? 이걸 네.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걸 따져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근데 김시현 기자의 예를 보면 아들폰이 더 싸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예, 이것도 한번 저희 소비자 입장에서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따져보고 약정 기간도 따져보고 이런 금액에 따라서 갈아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보조금 대란,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뭐 단통법이 되면서 이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소위 말하는 그런 대박 할인 이런 게 없어지고 있다는 추세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이 보조금 대란이 완전히 사라질지 이건 좀 의문이에요. 아무래도 제값 주고 사면 손해 본다 이런 인식, 뭐 저도 가지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 대란 없어지기 힘들지 않을까요? 물론 완전히 없어지기 어렵겠죠. 네. 지금도 물론 이제 아주 그 밝으신 분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루트를 통해서 네네. 뭐 구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예전 같이 그렇게 대놓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페이백, 소위 말하는 페이백이라고 해서 네. 공식 지원금보다 이제 더 주면 안 되니까 나중에 이제 그 추가되는 그 금액을 이제 통장으로 이제 뭐 입금시켜 준다. 그리고 약속하고 이제 판매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불법이죠, 그건. 불법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방통위가 이런 이통사를 처벌한 근거는 네. 그 이용자 간의 어떤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규정을 갖고 그 누구는 뭐 90만 원 보조금 주고 그렇죠. 누구는 뭐 30만 원 뭐 제값 주고 팔고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이용자 차별이라고 해서 과징금을 물렸던 거거든요. 네. 근데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이 아까 말씀드린 30만 원 상한선을 33만 원 상한선을 넘는 보조금을 지급하면 네. 그리고 통신사가 우리 이만큼만 주겠다라고 공시를 했는데 그거보다 조금이라도 단 10,000원이라도 더 주게 되면 네. 불법이 됩니다. 그래서 통신사뿐만 아니라 네. 그 유통점까지도 이제 페널티를 물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또 폰파라치라고 해서 폰파파라치라고 하죠. 네. 그 지금 유통점들이 아주 그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신고 보상금을 그렇죠. 노린 건가요? 지금 보상금이 원래 1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또 1,0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만 노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통점 입장에서도 조심해야겠네요. 섣불리 이렇게 뭐 네. 이런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대박 상품을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칫했다가는 그 모든 그 벌금까지 다 물고 네. 거의 가게를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까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 11월인가요? 아이폰 6 대란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됐죠? 그때 많은 분들이 싸게 구매를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아이폰 대란이라고는 하는데 네. 실질적으로 예전에 갤럭시 S, 뭐 화이브 대란, 뭐 여러 대란이 있을 때에 비해서 규모가 상당히 작았습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단통법 때문에 그런가요? 단통법에 조기에 단속이 들어갔고요. 네. 또 결정적으로 혜택을 보신 분들도 그 단속이 들어가면서 네. 계약 취소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페이백이라면 결국에 이제 그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유통점에서. 네. 근데 유통점이 지금 단속이 들어가니까 그 약속을 지켜버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불법 계약을 또 지켜야 된다는 것도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장에는 싸게 산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 혜택을 받으신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던 거죠. 아하, 그게 또 그렇게 정리가 됐었네요. 그럼 정말 이게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봐요. 이제 대란도 잘 없고 단통법 때문에 계속 비교하면서 저희가 소비자들이 현명해지고 더 발품을 팔고 똑똑해지고 이런 수밖에 없나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정상적인 방법으로 단말기를 네. 남보다 싸게 사는 데는 이제 어떤 왕도는 이제 없는 거죠. 네. 지금은 이제 자기한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비싼 단말기를 살 필요가 있느냐? 네. 나한테 맞는 단말기가 뭐냐?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보조금 많이 받으려고 네. 뭐 6만 원 이상, 뭐 7만 원 이상 그런 요금제를 뭐 3개월 그렇죠. 동안 써라, 예. 뭐 6개월 동안 써라. 유통점에서 예. 이렇게 그렇죠. 제한을 하고요. 그렇게 또 쓰다 보면은 또 사용량이 줄지 않습니다. 네. 내가 한 10기가를 쓰다가 갑자기 또 5기가로 줄이기는 어려운 맞아요. 거거든요. 답답해요. 그렇죠. 네.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저 같은 경우 1.5기가를 쓰고 있지만 한 이제
거의 넘긴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사용량에 그 소비자들이 맞추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많이 쓰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과소비가 일어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과연 진짜 나한테 맞는 요금제, 사용량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알고 싼 요금제, 싼 단말기 선택하면 굳이 비싼 단말기를 비싼 요금제 주고 했을 때보다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거죠. 네. 어렵긴 해도 지금 이 단통법이 시행되는 시기에 그렇게 비교하면서 알아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단말기 보조금과 요금 할인 이 부분은 계속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24일부터 요금 할인율이 12%에서 20%로 올라간다. 이 점을 유념해 두시고 그 이후에 가서 뭐 휴대폰을 바꾸시는 게 낫고 보조금이 얼마고 요금 할인이 얼마인지 꼼꼼하게 따져보셔야겠네요. 야, 오늘 정말 팟짱 애청자 여러분께 저희가 휴대폰 구입에 대한 꿀팁을 좀 드렸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단말기를 남보다 싸게 사는 왕도가 없는 상황에서 정도는 있는 셈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정도로 가서 싸게 자신에게 맞는 단말기를 구입할지 요금제를 선택할지 이거는 우리 소비자들이 현명하게 대처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그게 바로 정도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김시영 기자. 자, 오늘 김종철 기자가 상하이 모터쇼 출장하는 바람에 함께 했는데 함께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저도 오랜만에 출연이라 좀 많이 떨렸는데요. 아무래도 전공 분야다 보니까 덕분에 이렇게 또 좋은 꿀팁도 드리고 보람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팟짱도 왕도는 없어요. 열심히 또 하다 보면은 익숙해지고 또 팟짱 애청자분들과 교감도 생기거든요. 그게 바로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시현 오마이뉴스 기자였습니다. 매일 정오 여러분의 점심시간 맛있게 씹어드실 뉴스를 보내드리는 장윤선의 팟짱. 매일나 신선한 뉴스를 맛보고 싶으시다고요? 보수 언론이 대충 훑고 지나간 뉴스 그 이면의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곁에 장윤선의 팟짱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응원해주세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장윤선의 팟짱을 치거나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팟빵 클릭 후 장윤선의 팟짱을 들러주세요. 요거 재밌네 할 때는 과감하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꼼꼼한 사랑이 팟짱을 키웁니다.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